본 영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편집자 지원을 받은 영상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한이재미 배가령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이재미 채널 한국어 선생님 배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이재미 채널의 원장님이시고요. 네. 다들 여기 와서 자기소개할 때 어디 사는 누군지 뭐 그런 얘기하고 어디 사는 누구지? 원장님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와의 관계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때까진 전부 다 제 지인들이라서 원장님도 지인이죠? 그렇죠. 지인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제가 태웅쌤을 처음 만난 것은 2020년이고요. 태웅 선생님이 저에게 한 첫 마디가 딱 4글자입니다. 팬입니다. 저 너무 인상적인 첫 마디라서 그 상황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나는데, 태웅 선생님이 한이재미에서 개발한 책을 사고 싶다고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택배로 보내려고 했는데 직접 와서 받아도 되냐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태웅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태웅 선생님은 저를 알잖아요. 영상에서 늘 보니까. 근데 저는 누가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고 이렇게 약속 장소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책만 받고 그냥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고 얘기를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한국어 선생님, 아기 한국어 선생님인데 너무 예쁜 선생님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인연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원장님 채널에, 원장님 영상에 댓글을 달고 책을 살 수 있냐고 물어봤냐면, 네. 원장님 한이재미 채널에 보통 올리시는 영상들이 어떤 영상들이 있죠? 문법, 토픽 뭐 이런 게 많죠.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 배울 때 헷갈리는 한국어 문법들이 좀 있잖아요. 아, 문법 비교? 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한국어 선생님 되는 시험 준비할 때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 시험 막 문제 푸는 시험 치고 그거 합격하면 면접도 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수업 지도안 내고. 그 면접 볼 때 정태용 선생님께서는 이 문법과 이 문법이 어떻게 다르냐고 학생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원장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되게.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한이재미라는 게 있구나. 여기서 한국어 학습 콘텐츠도 만들고 또 진짜 학생들이 이걸로 공부를 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보고 학생들이 진짜 잘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가끔 영상에 학생들 모습도 나오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리사라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멋있고, 그렇죠. 네, 뭐 가수면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고, 당연히 한국어 선생님이면 한국어를 잘 가르쳐서 한국어를 잘 배운 학생들이 많은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되게 동경하는,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방글라데시에 파견이 되면서 제가 현장 수업 경험이 없으니까 방글라데시 당장 다음 달에 가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수업하지? 내가 다 망치고 오면 어떡하지 싶다가
마침 원장님께서 그때 그 EPS 토픽 네네네. 교재를 만드시고 그걸로 영상을 올리시고 계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혹시 책 구매 가능할까요? 그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막 그래서 만나는 김에 하나 둘 좀 여쭤볼 수 있을까 싶어서 네네. 그렇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열정이죠. 네. 한번,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사실은 열정이고, 그리고 책을 뭐라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내가 가서 수업을 잘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것도 열정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때 우리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참 예뻤어요. 아유, 예쁘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한국어 현장이 저 선생님에게도 학생에게도 참 기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많이 했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원장님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표현이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한이재미 구독자 6만 명 돼서 네. 그 행사 했잖아요. 거기 선생님들만 한 10분이 오시지 않았나요? 10분 조금 넘었어요. 네. 그 선생님들의 선생님 아니신가요? 맞죠? 그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교육 콘텐츠도 잘 만드시고 직접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교사들의 교사,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고 또 보드게임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보드게임도 만들었어요. 보드게임도 만드시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책도 내시고 네. 그 사실 제가 다 하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오. 그리고 보드게임 그거 말고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한이재미 학원 여쭤봤던 이유가 그 학원이 한국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네네네. 뭐, 지사가 있었던 적도 있죠. 지금 외국에도 우즈벡에 있고, 베트남에도 한 번 있었던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그 제가 다 하고 싶은 것들이라서 아, 그래요? 근데 왜 한이재미에서? 한이재미에서 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너무 제가 너무 모난돌이라 아니, 한이재미에서 하다가 선생님 역량 키워서 나가시면 되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사파 체질이라서 무슨 체질이요? 사파 좀 외길이라고 해야 되나? 좀 딱 그 정석적인 길로 좀 안 가고 좀 이상한 거 해보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요, 제가. 선생님 생각에 한이재미가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이재미는 한국어 교육의 이단아입니다. 그래요? 네, 정도를 가는 데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아니, 저는 그 숫자 1, 2, 3, 4, 5, 6, 7, 8, 9 가르치려고 그 수도쿠 하는 영상을 1시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상한 아이디어로 해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수도쿠를 학생들이 거의 다 알아요? 많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그게 원리가 간단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너무 비주류의 비주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아웃사이더의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망해도 왜 아웃사이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실험적인 거는 망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망해도 나 혼자 망해야 된다라고 책임감이 들어서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전공이 국어 국문학과였어요.
예요. 그래서 뭐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말하고 토론하고 그런 거는 원래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계속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정말 60대 노인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 쓰기, 노인분들 자서전 쓰기 같은 거. 어떻게 알고 이제 저한테 수업이 들어와서 그런 수업도 해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논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나와서 제가 자체적으로 교재 다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 때 나는 좀 세계를 다니고 싶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좀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평생 한국에서만 사는 거는 좀 억울하다. 왜냐하면 지구본이 있는데 이렇게 세계가 넓은데 정말로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지구본 빨리 돌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만 평생 사는 건 좀 억울하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나 하다가 그럼 한국어를 가르쳐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한국어 양성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이제 딱 4주 동안 완전히 밀착해서 압축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120차시를 4주에 끝내는 과정. 저는 그때도 이제 수업이 되게 많았으니까 늘어지면 힘들었거든요. 근데 딱 4주만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때 이제 4주 동안은 5시 이후로 수업을 다 잡고 주말로 다 옮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4주를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로 4주를 보내고 양성 과정을 듣고 그게 제 한국어 교육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가르치는데 재미나 보람을 느끼셔서 선생님이 된 것도 있나요? 네네네. 사실 저는 선생님을 죽어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저도요. 죽어도 선생님은 안 할 거야. 저도. 저는 어른들이 하도 제가 이제 4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언니, 오빠, 나. 그런데 우리가 다 선생님이에요. 과목은 다 다른데 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랑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아요. 큰 언니랑 띠동갑이고 작은 언니랑 8살 차이 나고. 그러니까 언니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미 언니들은 다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큰 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고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작은 언니가 우리 학교로 교생 실습을 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우리 언니가 내 친구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돼서 우리 친구들을 우리 언니가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니도 선생님 하면 되겠네. 여자 직업에 선생님 이상 있나? 그러면서 선생님 해라 막 이런. 네, 저도 이제 선생님 아까 다른 용어를 쓰셨는데 저도 반골 기질이 있어요. 아, 네. 네, 똑바로 안 나가는 그런 거, 막 그 정도보다는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말고는 다 할 거다. 그랬어요. 그때 진짜. 그래서 돌아왔어요. 저는 공무원도 해봤고, 예. 공무원 시험도 진짜 죽을 만큼 공부해가지고 단기간에 공무원도 돼봤고, 네, 재미없다고 때려치고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말을 좀 들을 걸. 근데 너무 돌아서 왔잖아요. 너무 멀리 돌아서 와서.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고3 때 선생님이 저한테 유아교육과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3 때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진짜 웃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뜬금없이 유아교육과? 내가? 이러면서. 근데 참 맞았을 것 같아요. 봤으면. 네.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원래 국어,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 네, 국어랑 논술, 글쓰기, 네, 그런 거를 좀 가르치신 경험이 있으셔서 네. 그 처음 한국어 가르칠 때 떨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엄청 떨렸어요. 아, 그래요? 엄청 떨렸어요. 너무 다른 거잖아요. 너무나 다르거든요. 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는 달랐어요. 근데 뭐 다른 선생님들보다 유리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가르치는 자체에 대한 경험은 좀 많았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학원 알바를 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사실 처음에 그 복지관 수업은 일주일에 2번만 가는 거고, 또 내가 맘대로 커리큘럼을 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맘대로. 뭐든지 내가 맘대로.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수업을 다 해봤어요. 근데 기관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는 매일 가야 되는 거고, 다른 선생님들과 코워크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기관에 갔을 때 대학원 수업 듣고 있었고, 낮에는, 오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 수업 있었고, 오후에는 또 제가 원래 하던 논술 수업 있었고, 그리고 학교 기관 수업 있고, 마치고 또 저녁에는 또 고등학생들 과외가 있고, 그러니까 수업을 준비할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거의 약 1년 정도는 잠을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수업 준비에 대한 그 압박이 너무 컸고, 그리고 내가 이대로 잠을 잘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컸어요. 지금 잠을 자도 되나? 내일 아침에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근데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수업을 하는 게. 그래서 항상 좀 긴장한 채로 수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긴장을 좀 줄여보려고 공부를 하고 지도안을 쓰고 했던 게 조금 양분이 된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 썼어요, 지도안을. 거의 매일. 근데 복지관 수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텀이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 이럴 수가 있는데, 매일이고 뭐 다른 일들도 너무 많으니까, 네. 전 또 이제 엄마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 말고도 이제 복지관 수업, 내가 하던 논술 수업, 대학원 수업, 이걸 들어가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첫 학기 때는 거의 매일 1~2시간씩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업을 계속 준비를 했었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방글라데시여서. 네. 근데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나 한국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잘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은 별로 발전이 없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좀 쫄아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좀 한국어 수업이 어떤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조금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빨리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네. 저 나름대로는 다양한 실험들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들로 제가 조금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그게 다 더 좋은 수업을 하려고 하고 더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뜻의 활동이었잖아요. 네. 제가 왜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까 그걸 항상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근데 원장님은 그냥 사람이 되게 진취적인 사람? 좀 그런 것 같아요. 타입이. 더 뭔가 발전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새로운 거 하려고 하고 그러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제가 이제 논술 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도 너무 늘 거기는 이제 표준 교환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난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바꾸기는 그렇겠죠. 전국 지사가 있는 그 회사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좋은 책들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계속 이걸로 하지 이러면서 제가 나와서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은 처음에 배고팠어요. 회사를 나와서 막 나왔을 때는 내가 다시 완전히 새로운 커리를 구성하고 정말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의 수업 자료로 다른 수업을 하면 안 되는 게 회사 규정이었고, 저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또 몰래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개팀이 들어와도 만약에 내가 형 수업을 하고 있으면 동생 소개팀이 들어와요. 선생님, 우리 동생으로도 내가 팀 만들었으니까 수업 해주세요. 그러면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팀 하나 구해줬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생님하고 이제 시간표를 짜고. 근데 그 수업을 엄마들은 제가 해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하는 수업이 마음에 들어서 동생 팀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럼 어머니 저는 시간이 안 돼요. 선생님 시간을 우리가 맞출게요. 그러면 회사에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형들도 못 가르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수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회사 나와서도 회사에서 썼던 자료들을 제가 같이 쓴 적은 없거든요. 다 새로 만들고 교재를 아예 다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으니까. 근데 회사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팀이 들어오면 회사에 말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수업을 다 하고 회사 자료를 쓰면서 수업을 하고 이런 선생님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해야 됐으니까 그때도 1, 2, 3, 4, 5, 6학년 과정을 다 만들었거든요. 초등학교 과정, 그리고 중학교 과정. 그거를 그 주제별로 한 달씩 주제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그 구상대로 책을 고르느라고 일주일에 한 권씩 그 책을 고르느라고 하나의 주제를 정했으면은 학년별로 적어도 10권 넘게는 읽어야 그 중에 고르잖아요. 우리 집에 매일 중고책 택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계속 밤새 읽고 계속 타이핑해서 또 교재를 만들고 그랬죠. 그때도 완전히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재 만들고 하는 동안. 그랬네요. 네. 그렇게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네요. 뭐하러 그랬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성향 자체는 좀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건 있어요. 와,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선생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드러눕는 걸 좋아해서. 요즘 문제가 많네요. 제가 그래서. 제 최종적인 목표는 멋있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멋진 할머니. 이미 예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몇십 년만 버티시면 그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할머니로 안 보일 거예요. 지금도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고 말 많이 들어요. 그니까요. 카메라를 제가 좀 흐릿하게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한 2, 30년만 버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제가 준비했던 그 질문이 네. 원장님께서 더 좋은 선생님이 그 되기 위해서 하신 일들 뭐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이미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기보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걸로 연결이 된 거지. 그렇죠. 내가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가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선생님이 뭐죠? 글쎄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옛날에 우리 친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에 대해서 학생들 100명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항목이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선생님,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친절한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퀴즈 내고 재밌는 게임 많이 하는 선생님, 뭐 있었는데 1등은 예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고 아이, 그냥 수업이나 잘하려고요. 아, 그래서 그때 우리 강사실의 모든 선생님들이 약간 좀 맥이 빠졌던 적이 있어요. 다 필요 없네. 예쁘기만 하면 되네. 막 이러면서. 근데 좋은 선생님은,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설명을 할 때도, 그리고 뭐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업은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가르치는 거는 좀 필요하고. 근데 막 되게 친절하고 재밌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되게 친절하고 학생들도 케어도 잘해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런데 만약에 수업을 못한다. 그러면 약간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건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으로 필요한 거지. 일단은 선생님이니까 잘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좋은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요리사면 맛있는 요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가수면 노래를 잘 불러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가르치는 사람 아닐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모르죠. 원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는 거니까 이건. 아닙니다. 네. 뭐 내가 뭐 더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근데 그 이쁜 선생님 그거는 좀 열받네요. 좀. 장난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근데 여러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것을 제공하는 선생님이랑 학생들을 행복하고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네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양치하기 귀찮아서 양치질을 안 하면 그건 더 행복한 선택이죠. 더 편한 선택이고 기분은 더 좋죠. 억지로 뭐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그건 분명히 틀린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쁜 걸 바라는 거 이게 맞는 비유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수업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선생님이 게임하고 막 재밌었어. 근데 끝나고 나서 오늘 뭐 했지? 이런 거는 좀 좋은 수업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수업이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게임도 결국은 내가 오늘 배운 거를 잘 기억하라고 하는 게임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잘 유기적으로 조직된 수업이면 그런 것들이 다 따로 놀지 않거든요. 근데 좀 따로 노는 수업이 가끔 있어요. 이 게임을 갑자기 왜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되고 나면 게임이 아무리 재밌었어도 그날의 수업이 그냥 수업으로서의 가치는 좀 덜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뭐 한두 번은 재밌어도 나중에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진짜 잘 가르쳐 주는 게 멀리 보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몰라요. 제가 잘생겼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나도 내가 예쁘면 이런 얘기 안 하겠지.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좋다. 이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네. 난 좋은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뭐 어쩌겠어요. 뭐.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한국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원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선생님, 원장님, 교사들의 교사잖아요.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을 옆에서도 봐왔고 그리고 또 위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한국어 선생님을 볼 때 저 선생님 참 괜찮다. 좋은 선생님 같다. 라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계속 고민하는 선생님? 음, 그런 선생님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무조건 발전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물어보면 뭐 한국 사람 이렇게 쓴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별 고민 없고 그런 선생님들은 당연히 뭐 좋은 수업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지적 호기심 그리고 한국어 낯설게 보기 왜 이거 이렇게 쓰지? 예, 이런 게 있어야 학생들의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고민하고 공부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력하고 실력이 달라요. 네. 그렇죠.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거는 얼마나 잘 가르치냐랑 항상 같지는 않죠. 네. 다른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이 선생님이 고민을 하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확인해요? 제가 동료라면 네. 그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내가 강사 교육처럼 선생님을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수업 자료나 지도안을 제가 받아보니까. 네. 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게 보입니다. 동료들도 다 알아요. 왜냐면 강사실에서 뭐 이렇게 하면 작업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보이고 그냥 언뜻 내가 설명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느껴집니다. 그게 참,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학생들 입장에서 요즘은 집에서 혼자 배우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뭐 온라인 대학교 어학원 코스도 듣는 학생들도 있고 네. 개인 선생님 튜터 이런 거 찾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좋은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지 그 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이는 게 필요하니까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도 이제 학생들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은 선생님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느낌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포장지에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포장지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친절한 말투 또는 뭐 사은품, 쿠폰, 기타 등등의 포장지에 속지 말자. 그리고 또 외모는요? 네, 외모.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하고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나하고 맞는 선생님. 초반에 너무 길게 결제를 하지 말고 테스트 수업을 받아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테스트 수업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요즘엔 테스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많잖아요. 테스트 수업을 받든 아니면 뭐 샘플 영상을 보든 샘플 강의를 보든 그때 선생님의 설명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지
그리고 만약에 직접 테스트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정확한 피드백이 제공되는지, 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틀린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냥 정확한 피드백을 안 준다거나, 그래서 테스트 수업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틀린 게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테스트 수업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이걸 고쳐줄까 말까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학생이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안심하고 고쳐줘요. 근데 그 고쳐줄 때 실력이 좀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고쳐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이 제대로 나오는지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주는 선생님,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피드백해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라면 실력이 좀 빨리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요. 근데 원장님은 수업하실 때 다 한국어로만 하시죠? 네, 그렇죠. 가능한. 그 튜터들 중에는 이제 자기가 막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어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장점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너무 편하면 안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선생님들이 다 떠먹여준다? 그럼 내가 공부할 게 없잖아. 내가 조금 발전할 수 있으려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야 늘거든요. 아니면 평생 똑같은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공부는. 너무 어려우면 지치지만 너무 다 아는 거면 재미가 없거든요. 네. 공부의 재미는 모르는 걸 알아갈 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늘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실력이 늘 수 있는 수업인가? 그걸 좀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포장지에 속지 말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 수업을 들어보고 테스트 수업을 들을 때는 피드백이 어떤지 잘 살펴보고 네네. 한 번에 너무 많이 결제하지 말고 네. 그리고 1대1 수업이면 선생님한테 나를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추천하느냐는 걸 물어봐도 좋아요. 어떻게 설계하느냐. 왜냐하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알찬 정보 같습니다. 아유, 네, 좋은데요. 다 내 수업 들어라, 그럼. 네, 나는 수업 안 할 건데, 이제. 그래요? 점점 줄이려고요, 수업을. 아니, 원장님께서 한이재미 통해서 하신 수업들은, 뭐, 비교적 최근까지 하신 수업들 중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거의 토픽 수업이죠. 토픽 수업. 네. 토픽 수업, 그 다음에, 말하기 수업, 그런 수업도 해봤고. 한이재미에서는 토픽 수업이 많아요. 아니면은 정말 초급, 중급, 우리 교재로 하는 수업. 네, 초급 수업. 그런 거. 토픽이 되게 결과가 좀 잘 나오는 편 아닌가요? 한이재미 토픽. 잘 나오죠. 네. 급수도 잘 따고, 그렇죠. 고급도 많고, 네. 고급도 받고. 네. 5급, 6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채널에. 5급, 6급. 네. 홍보 한번 하세요. 토픽은 한이재미 수업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5급, 6급만 엄청 많은데? 아마 6급만 50명 정도는 되고, 5급은 더 많고요. 3, 4급은 진짜 많고. 와.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6급이 많으니까 2년마다 찾아오죠.
다시 쳐야 될 때 되면 선생님 저 2년 돼서 또 왔어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진짜 전문가네요, 전문가. 학생들이? 아니요, 원장님이요. 아, 토픽은 시험이니까 약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토픽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면 재미가 없어서 그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네, 토픽 시험이 다가왔을 때 토픽 공부를 하는 거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토픽으로 한국어 실력을 늘리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아니, 한이재미로 공부한 학생들 막 인터뷰하는 영상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말도 잘하던데요. 네, 말 잘하죠. 저는 초급들도 말 잘해요. 엄청 시키거든요. 제가 우즈벡에서 3개월 있었는데, 첫 달에는 수업을 안 했고, 학생들 이제 2달을 가르친 거잖아요. 2달을 가르쳤는데, 정말 한글부터 가르쳤어요. 이부터 가르쳤어요. 한글부터 가르쳤는데, 제가 주 3회 90분씩 수업을 했는데, 2달 마치고 제가 한국에 올 때 학생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정말 어떻게 선생님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픕니다. 선생님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또 올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지 않습니다. 한국이 좋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가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저희는 초급 때도 문장으로 말하기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딱 배운 그 동사, 형용사, 부정까지 정확한 문장으로 학생들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울면 울거든요. 막 울면서 달래면서 속으로, 야, 내가 정말 잘 가르쳤구나. 얘들이 배운 거를 다 써먹으면서 말을 하는구나. 선생님 꼭 옵니다. 다시 옵니다. 명령을 안 배웠으니까 그걸 모르는데, 근데 한글부터 시작해서 주 3회 수업 해가지고 그 2개월 만에 그렇게 학생들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러면 가르치신 선생님은 원장님 한 분이셨죠? 네네네, 저만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몇 명이었어요? 학생들 한 반에 20명 넘었죠. 선생님 한 명에 학생들 20명이 넘는데 네네. 딱 2달 동안 주 3회 네네. 90분씩 수업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학생들이? 우리 교재가 좋아요. 교재도 좋고 이제 나도 잘 가르쳤겠지. 와. 진짜 죽을 똥 살 똥 말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도 계속 해가지고 쓰기도 시키고, 그래서 뭐 가족에 대해서도 다 말할 수 있을 정도, 뭐 이렇게 몸 동작 써가면서 뭐 형용사, 카드 보면 애들이 문장을 줄줄줄줄 말하니까. 그리고 뭐 다르게 질문해도 제가 똑같이 질문을 하지 않고 늘 질문을 바꿔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맞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했다가 뭐 큽니까 했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다가 누구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똑같은 카드로 다르게 질문을 해도 듣고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대화도 많이 만들게 하고, 내도록 학생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그 정도 해요. 혹시 그만한 교육 성과를 낸 다른 한국어 교실이나 수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모르죠. 전 제 수업만 하니까. 근데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예전에 또 이제 그 집중적으로 4주 교육 뭐 이렇게 유학을 오는 단기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 우리 교실 있을 때, 그때도 4주 하면 책을 2권 뗄 수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1권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저희 한니재미 문장 교재가 20과까지 있는데 10과까지도 안 배운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고, 걔들은 하루에 4시간씩 해서 2권을 떼거든요. 그럼 문법까지 떼요. 근데 4주를 딱 배웠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지. 다른 데서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왜 이렇게 오류가 없느냐,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가 좋아서 그래요. 막 이랬는데, 네, 교재도 좋고 뭐 하여튼 많이 시키면 됩니다. 발화량 자체가 달라요. 학생들의 발화량이 우리는 정말 많이 시켜요. 그것도 이제 유의미한 의사소통. 그죠, 그죠. 네, 유의미하게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생각 없이 말을 해도 오류가 없도록 기계적인 드릴도 엄청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의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유튜브 한이재미 채널에 제가 수업하는 거를 이렇게 짧게 줄여가지고 잠깐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초급 우리 교재로 수업하는 건데, 거기도 학생들이 계속 말하는 거 있습니다. 빨리 돌리긴 했는데,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계속 학생들이 말하는 거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연습 많이 시켜야 돼요 해도 별로 제가 생각하는 만큼은 안 시키시더라고요.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많이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하는 만큼 시킬까? 연습만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오프라인 수업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풀로. 풀로 보여주면 어느 정도 연습을 시키는지가 아마 좀 체감이 될 텐데, 그런 느낌? 네. 저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오프라인 수업을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연습을 시키고 싶어요. 그 말은 한이재미의 다른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수업은 나중에 다른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네네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수업과 거의 유사하도록 PPT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준 교환 드릴 거고 해가지고 약간 수업의 질을 조금 평준화 시키고 싶어서 그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언제쯤 수업이 열릴까요? 수업은 내년? 에는 내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급, 고급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있나요?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만들 텐데 초급부터 시작을 하고 중고급은 기존의 콘텐츠들도 있으니까 그 플랫폼에 얹을 거고 초급 학생들을 위해서 좀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그 모국어를 잘하는 선생님의 수업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열어주려고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좀 일단은 듣게 하고 우리 수업에 익숙해지면 중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신기하거든요. 한이재미가 진짜 잘하는 곳이니까 같은 업계인으로서의 존경인 거죠. 초보 요리사가 미슐랭 셰프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요리 10접시 만들면 한두 명이 맛있다 막 이런 소리 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저기는 10접시가 다 맛있지? 막 이런 기분이라서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뭐 다른 한국어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초대해서 항상 어떤 학생들이 잘 배우는 것 같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 수업에는 어떤 학생이 와도 다 배워서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배우는 학생들은 있죠. 선생님이 이제 궁금해 하신 것 중에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좌우하냐 하는데 분명히 언어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은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언어 학습은 마라톤이잖아요, 선생님.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능이 없어도 꾸준히 하는 학생이 결국에는 성취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좀
나는 언어 잘 못해요. 머리도 나빠요. 뭐 한국어 발음도 안 좋아요. 또 이렇게 항상 자기에 대해서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외국어를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자주 말해줘요. 이 정도가 쉬운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한두 시간 공부해갖고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낮춰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해요. 그렇게 해야 또 더 계속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6급까지 가는 학생들은요, 진짜 끈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 수업할 때 동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보는 게 힘들지 않냐. 왜냐하면 동영상 강의인 경우에 완강률이 좀 낮잖아요. 그죠? 예, 그냥 결제는 해버려도 끝까지 안 본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중급에도 물어보고 고급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중급은 힘들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토픽 수업을 할 때 동영상도 보고 와야 되고, 문제도 풀어 와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 또 수업을 하는데, 근데 동영상 강의는 어렵더라, 잘 안 봐지더라, 왜 그러냐,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왜 안 봐지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안 봐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 들어올 때는 왜 동영상 강의를 받냐,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에 들어와야 되니까 동영상이 봐진다,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중급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급 학생들한테 물었거든요. 동영상 강의 괜찮아요. 다 지겹지 않아요? 30분 넘어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몇 분짜리 동영상까지 봤어요? 저는 1시간 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고급이구나. 고급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 학생들이. 그거예요, 선생님. 끈기, 성실함. 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벌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무조건 끈기가 있고 성실한 사람이다. 하나의 외국어를 저 정도까지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포기하지 않고 저까지 갔다는 것은 저 사람이 다른 건 안 봐도 된다라고 약간 생각하는 편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서 제가 고급 학생들은 그걸 깔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까지 올 때까지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랬을까. 그래도 이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초반에는 좀 격차가 생겨요. 조금 잘하는 애들, 센스 있는 애들, 이런. 그리고 또 한국어하고 어순이 비슷하고 뭐 이런 학생들은 초급 때 치고 올라가죠. 근데 거기에요. 거기까지예요. 센스로 버틸 수 있는 건 초급까지인 것 같아요.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무조건 궁뎅이 붙이고 하든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끈기도 재능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요즘엔 재능이고 노력도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하면 또 계속 좋아집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그 중급 학생들이 했던 말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강제성이 필요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어떻게 이걸 이해했냐? 예문을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해 정도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 지금 몇 명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참 그 강제성이라는 게 그래서 옆에 동료 학생이 있거나 선생님이 있을 때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 거를 플랫폼에 녹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 쉽지 않네요. 사람이 진짜 영악해가지고.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안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요. 너무나 맞는 말인 거예요. 진짜 많이 웃었는데 진짜 저도 그랬습니다. 네, 진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뭐 그래서 학생들 막 그래요. 저희는 3개월 열어주거든요. 동영상 강의. 3개월 동안 볼 수 있게. 선생님 이거 1년 볼 수 있으면 안 돼요. 1년 봐도 마지막 달에 보고 3개월 열어줘도 마지막 달에 봐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다 보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네. 야, 그렇구나. 강제성. 참. 그래서 그 강제성의 면을 봤을 때는 결국엔 혼자서 공부하는 거, 독학하는 거랑 또 어딘가에 등록해서 배우는 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학으로 고급 간 사람들은 진짜 독한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독학으로 고급 간 사람, 독한 사람. 네. 야. 그래서 오늘 엄청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시간 반 정도도 나 그 갔는데. 얘기는 해주고 싶은데. 네네, 어떤 거요? 자기가 발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맞다. 예, 제가 그 질문 드린 것 중에 네, 그 질문을 좀 해주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오래된 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태용아 뭐 3년 전에 얘기했을 때도 나 이렇게 얘기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그때는 지금처럼 잘 못했다. 근데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자기한테 엄청 잘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네. 내가 좀 나아졌는지 더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봐서 혹시 그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 사람이 3년 전에 비해서 는 것은 확실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선생님은 확실하게 아는데 자기는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은. 네. 그래서 저는 기록을 추천합니다. 기록을 추천합니다. 그거는, 녹음, 녹화, 쓰기 다 좋아요. 예. 쓰기도 일기를 쓰든 어떻게 하든 쓰기 하는 것. 그리고 녹음만 해놓는 것도 좋지만 녹화도 사실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는 뭐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짜를 정해놓고 뭐 생일이면 생일 아니면 우리의 공휴일이면 공휴일, 국경일이면 국경일 이런 식으로 매월 1일을 하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매월 1일이 좋겠죠. 근데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뭐 3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해서 정기적으로 기록을 해두실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무조건 보입니다. 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진 찍으면 나 요즘에 너무 늙어서 사진 찍기 싫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찍힌 사진인데 6개월 있다가 보면 그때 너무 젊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싫어 나 지금 못하니까 안 남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지금의 상태도 아주 소중한 자료예요. 내 L2, 내 랭귀지가 한국어가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기록을 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요. 엄청 흐뭇할걸요. 제 팟캐스트에도 종종 댓글을 다는 분이 계신데 네. 독일 청년인데 네. 막 혼자서 한국어 연습하는 걸 막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뭐 다 큰 청년인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 무수한 한국인들의 그 응원과 찬사가 그럼요. 너무 보기 좋아요. 막 너무 막 고마워요. 막 이런 말도 많고. 네, 그래서 팟캐스트에 한번 초대하려고요. 멋있네요. 네. 그런 네. 게 진짜 필요해요. 네. 내가 늘었구나라고 느낄 때 그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 좋은 조언입니다. 그럼 좋은 조언이 많죠, 제가? 네, 너무 많아요. 너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사람들이 못 따라올까봐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알겠습니다. 얘기 또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뭐 인사 한번 하실래요? 여러분, 오늘 태용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제가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재밌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우리 한이재미의 콘텐츠와 한이재미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국과 한국어를 저와 한이재미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창구, 연결고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문자로서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원장님만한 분을 모셔놓고 사실 더 뽑아낼 정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대를 더 꽂았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분을 모셔와서. 근데 사실 제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한국어 교육, 한국어 학습 쪽에 가장 지식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맞아요. 진짜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제가 다음에 또 어떤 주제로 그 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언제든지요. 네, 태용쌤 내 새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을 하기 위해 많이 분발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좀 들어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종종 자주 들어 누워 있습니다. 저도.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한이재미 채널에 가시면은 되게 명쾌한 설명과 또 뭐 듣기 읽기 연습 자료와 그리고 토픽 쓰기 연습할 수 있는 또 엄청 좋은 자료들도 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열릴 한이재미 수업도 또 이건 진짜 그 태용쌤의 이름으로 보증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보증합니다. 진짜 선생님의 선생님,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채널의 제 구독자들이랑 그 제 원래 그 컴프리hen서블 인프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뭐 문법, 수업 이런 거 좀 약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안 좋아해요, 사실. 그런데 제가 막 이 방법만이 유일한 정답이다라고 절대 외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옆에 계신 원장님 때문이에요. 만약에 원장님을 제가 몰랐으면 그럼 뭐 교실 수업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제가 좀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저 그 컴프리hen서블 인풋 그 채널에서도 막 스도쿠 하고 막 도덕 게임 하고 막 게임 막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런 것도 필요해요. 네. 뭐 필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짱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옆에 계신 원장님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을 아주 그 존경하고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도 강사 실무 교육 많이 신청하세요. 맞아요. 네. 저도 원장님께 더 잘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법을 위해 저는 수업을 들었고, 한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원장님께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울 때 한국인만 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외국인도 고급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듣고 있는 여러분이 고급 수준의 학습자라면 원장님께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법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수업이 좋았나요, 선생님? 아, 진짜 좋았죠. 정말 제대로 배운다는 느낌? 사실 저도 양성과정 듣고 시험 쳐서 3급 땄는데 되게 뜬구름 잡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양성과정 막 120시간인가? 네, 120시간. 네, 그거 수업을 듣고 막 책 몇 권을 봐도 당장 너 교실 가서 수업해봐 이러면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엄청 절실했어요.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도 내가 막 100몇십 시간 뭐 수업 듣고 책도 여러 개 막 사서 보고 했는데 당장 실질적으로 수업을 못 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들은 그 원장님 한이재미 그 선생님 교사 실무 교육이 여기서 배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다른 혹시나 그 한국어 선생님 하고 싶은 관심이 있는 외국 분들이 있으면 네, 한이재미에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